비판이 대통령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가닥을 잡았어요. 예, 예. 예를 들면 가야 시대를 연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적절한 얘기였습니다. 왜냐? 예. 가야가 임나라고 그렇죠. 너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기 예, 때문에 가야사를 제대로 정립하라 얘기한 건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가야가 임나가 아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정리해라. 이런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가야사를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근데 있을 수 있는 얘기죠. 정치인이라도. 아, 내가 볼 때처럼 일어났잖아요. 네. 왜 대통령이 역사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응? 그건 나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요? 그걸 무슨 가야가 일본 게 아니다. 이 일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연구를 해라 하면 그건 맞는 얘기지만 네. 그게 아니라 가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 가야사를 제대로 한번 연구를 하라. 정치인이 그것도 얘기를 못 한다면 그건 무슨. 그렇죠. 근데 뭐 가야를 연구를 하라고 한 거 가지고 바로 피해 의식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예. 그러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양반이 역사를 이렇게 올바르게 정리를 하려는 그런 의욕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이 그 뜻을 부응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지금 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이제 임날본부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있는데요. 아니 뭐 그 식민사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들이나 이런 걸 보면 백제가 없던데요. 아예 가야만 없는 게 아니라 백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기가 막혀서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제대로 된 역사는 백제가 일본을 지배하다시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거꾸로. 근데 일본 국왕 자신이 예. 우리 나의 그러니까 피에는 백제 피가 섞여 있다는 얘기. 솔직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러니까 역사를 정리를 안 해놓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큰 문제가 하나 생긴 게 뭐냐. 중국에서 이 홍산 쪽에 큰 거를 발견을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황하 문명 시대라는 것이 다 깨져버리게 있어요. 네, 네. 근데 이 홍산은 제가 생각하는데 이게 이렇게 반도 쪽으로 흘러내려온 흔적이 많거든요. 예. 이게 내가 학문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모르지만 그냥 느낌으로 네, 네. 그 글을 보니까 물론 일루도 같지만 일루 내려온 흔적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무슨 비파형 동금이라든가 고인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이쪽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 일본까지 간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그 홍산 문화에 대해서 나는 이게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면 뒤집힐 얘기가 많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데 동부역사재단에서는 미리 이 겁이 많아서 홍산 문화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딱 아주 차단해 버리죠. 아니 동북아 역사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결정적인 그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초가 잘못됐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그 만들 때는 말하자면 중국의 그 동북공정이 나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올바른 방향이었어요. 이거를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동북공정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가 전부 변조가 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만든다 이렇게 만든 건데 저 예선도 풍족해요. 예, 굉장히 예상. 그런데 이걸 막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와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밀려서 내려오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뭐래서 사무총장을 그다음 외무부에서 임명을 하니까 이 역사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교를 하고 있어. 가급적이면 중국하고 충돌하지 말자 뭐 이러고. 그 역사 연구가 되겠어요? 그 대수술 해야 되잖아요. 대수술을 해야죠. 근데 내가 대수술론을 얘기를 하니까 어떤 심한 사람은 수술 가지고 안 됩니다. 아야 해체시키고 다시 세워야 된다. 근데 이전 건이 못하면 누가 해요? 참 걱정이네요.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원뜻으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죠. 예. 동북아 역사재단을 뭐 해체하고 이렇게까지는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걸 좀 물꼬를 바꿀 방법이 없을까요?
이사장을 바꿔야죠. 이사장 바꾸는. 그러니까 이사장이 똑바른 사람이 한 딱 2회만 네. 임기를 하면은 바꿔줍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더 나빠졌어요. 더 나빠졌습니다. 예, 왜냐 박근혜 정부 때는 그래도 이덕일 네. 교수님 이런 사람의 눈치를 봤다고. 아. 그러니까 역사 지도를 만드는 것도 네. 응? 네. 어떠냐? 그 역사 지도 그게 동북공정 지도지 그게 우리 지도냐? 네. 이덕일 딱 공격하니까 그걸 중단하고 돈을 물라고 학자들에게 40매덕을 썼습니다. 그 네, 네, 지도 그렇습니다. 만드는데. 네, 네, 네. 그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40매덕을 썼어요. 네. 비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전에 저 이사장은 그걸 물어내라 그랬어요. 네. 근데 지금 이사장은 그걸 호도해버리고 다시 만들자 이거. 아, 그또 처음 예? 듣는 그럼 얘기. 더 나쁘지. 아, 더 나쁘네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있는 사람은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일을 가장하고 측근을 가장해서. 사실은 측근이 선거- 측근을 가장해서 딴짓으로. 선거 국면에 뭐 좀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 예? 아닌가요? 아니 글쎄 뭐 그건 상관은 없는데 무슨 선거에 공적을 세우고 네. 그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학문적으로 네. 이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네. 그래서 막 데모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중단됐어요. 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 그건 올바르게 해야죠. 네. 역사는 추상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부끄러운 역사도 호도하진 말자는 거예요. 예, 예, 부끄러운 예. 역사도 있어요. 부끄러운, 그건 부끄러운 역사대로 써.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주체적 역량대로 남겨놔야 되잖아요. 네, 네. 우리가 주체적 역량이 없으면 아니 중국의 그 많은 민족들이 다 동화됐어요. 그렇잖아요. 네. 원나라, 몽고, 또 청나라, 여진족 뭐 다 동화되지 않았어요. 중국에. 네, 네. 동화되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하고 지금 베트남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버텼죠. 우리는 버텼고 예. 베트남도 버텼고. 그러면 우리가 뭔가 네. 이 주체적 역량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거를 역사적으로 규명해낼 거 아닙니까? 동북아재단이 그 동북공정에 맞서서 뭐 해놓은 일이 좀 있습니까? 아니 뭐 자잘한 일은 많아요. 아, 많이 예.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네, 네. 전체적인 방향이 중요하죠. 네. 음? 그래 뭐 보니까 낙랑군 얘기도 보니까 계속 낭낭 문제가 한사군 문제뿐만 네, 네. 아니라 네, 네. 이 고려의 이 국경선도 이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예, 예. 그렇게. 예. 뭐 거의 동북공정 쪽에서는 지금 보니까 고조선 존재도 부정하는 쪽으로 막 몰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봤어요.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지금 강단사학 자체가 네. 병들은 강단사학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성하지 않는 한은 이 민족의 주체적 역량이 자꾸 훼손되는 거죠. 이걸 자꾸 뭐 민족주의라고 해서 욕을 하는데 내 민족주의가 왜 그렇죠. 우리가 무슨 나치즘입니까? 파시즘입니까? 네. 신한대학교에서 거기서 뭐 그러니까 한민족 평화통일연구원 일도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지금 뭐 강간사학 있는 사람들 하루 아침에 뭐 몰아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어쨌든 할 수 없는데 세물을 자꾸 들여보내서 허물을 밀어내는 그런 게 좀 과감하게 좀 일어나야 될 텐데 좀 그런 좀 네. 그런데 이제 초기에 이덕일 교수가 참 순환을 많이 겪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은 공감을 얻고는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관변 통해서 이게 계속 압력을 넣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여튼 저도 뭐 이제 같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민족사학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뭐 보니까 뭐 학위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그 넓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 사실은 희망이 뭐냐, 이루어지질 않고 있었고, 아유 제 생전에는 이제는 못하겠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단재 역사 대학원을 대학원. 하나는 만들고 싶었어요. 예, 단지 역사. 그래서 단재 사학을 하면은 자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우리의 주체적 역량을 지켜왔느냐 하는 것이 됐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북한은 그걸 정리를 했습니다. 네, 네, 예? 네. 그 요전에 그 저 이덕일 교수가 그 발표하셨어요. 만들어낸 거 아니죠. 그 이지린이라는 학자가 예, 예, 예. 해책을 그대로 저 말하자면 쉽게 풀이를 네, 해서 네. 냈는데, 그걸 봐도 그 북한이 그래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걸 해냈구나 네, 하면서 네. 좀 신통한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저 북한에서 해석하는 인나 예, 산사본 예, 문제를 예, 또 예. 책으로 써놨어요. 그것도 또 하셨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굉장히 오래 정리를 했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네. 한쪽에서라도 그걸 정리해 놓을 자산이 필요가 되니까 있는 거지. 어쨌든. 물론 거기에 이제 유물사관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네, 네, 학자가 네, 네. 뭐 이거는 뭐 그래야 되겠죠. 거기서는. 그러지 않으면 이 책 자체가 그래, 나오지 그래, 않으니까 나중에 그것만 싹 빼내면 빼면 될 되죠. 것 같아요. 예, 연구한 부분만.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런 걸 아마 저런 걸 하니까 저렇게 그래도 독재 체제가 유지가 되는구나. 저는 김씨 왕조가 왜 유지가 되나 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런 노력이라도 하니까 유지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럴 겁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좀 어떤 자긍심을 살리고 가니까 그렇게. 그럼 뭐 북한은 저도 이제 한 2번 갔다 왔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 갈 때도 따라갔었고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으니까요. 예. 따라갔었는데 제 느낌은 그냥 국가라고 부르면 안 되겠구나. 사이비 종교 집단이구나. 그렇죠. 이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아니 왕조예요. 예, 왕조, 하나의, 예. 하나의 세순 왕조인데 뭐 국가라기보다는 세순 왕조가 좀 우습게 보이는데, 그래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뭐냐? 네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이 다음에 네, 그렇죠. 통일을 하려면 그 힘을 우리가 사실 알고 있어야 네.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의 일부분이 저런 주체 역량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네. 통일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젊은 층에서 특히 통일이 뭐 필요하냐, 서로 평화롭게 살면 되지 하는 프로테이지가 70%까지 가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새 이제 뭐랄까 핵무기를 가지고 나서는 북한을 이걸 참 처치가 곤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선 평화부터 유지하자. 통일은 얘기하지 말자. 평화부터 얘기를 하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이거 핵무기를 없애는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든 후에 통일 문제는 얘기를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쪽에 아마 생각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지금 그렇게 되면은 점점 통일은 점점 멀어질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뭐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 북한하고 통일 그러면요 점점 멀어질 것 같아요. 흡수 통일. 그래서 저는 독일이 통일부가 없거든요. 내독성만 있었어요. 통일부가 없어요. 그 빌리 블란트는 통일 문제를 통일이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 유럽의 평화를 유지하자는 얘기. 그래서 자연히 그런 말하자면 간접적인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통일에 접근하기가 좋지. 통일 하면은 통일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나도 지금 이제 통일 문제는 가급적 빼고 네. 예? 말하자면 민족의 동질성 문제를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문제, 네, 네. 또 이렇게 역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 또는 이렇게 해서 통일 시대에 맞는 얘기들을 먼저 이렇게 네. 예, 미리 정리를 해놓자 이거. 네, 네, 네. 통일 그러면 북한부터 왜 이래? 우리 흡수 통일하려고 그래? 지금 그렇죠. 왜냐면 우리 지금 경제력으로 따지면 북한이 지금 우리의 4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네, 핵무기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경제력으로 따지면 40분의 1이면 네, 안 되는데 통일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하는데 이건 거의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네. 이거예요. 예? 황장엽 씨하고 얘기를 했는데 예. 황장엽 씨가 그래요. 통일을 얘기하지 않는 게 좋다. 네. 지금 통일을 아주 깊이 하는 상황이다. 왜 그러냐? 경제력이 어느 정도 돼야 이게 그래도 북한의 경제력이 한 우리의 80%는 되고 60% 이렇게 돼야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이거 뭐 맥히는 것이 뻔한데 이거 북한이 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한은 먼저 민주화된 북한을 만드십시오. 응? 그리고 북한을 경제를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북한이 민주화되고 경제력으로 올랐으면 그때 통일 얘기하면 늦지 않습니다. 그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마 처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영세중립국 통일 방안 얘기를 옛날에 하셔서 뜻밖으로 그 깊더라고요. 지금도 그거 주장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종로에 뭐 사무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관심이 있어가지고 영세중립국 통일에 대한 자료를 많이 모았었어요. 네. 근데 그건 무슨 사실은 좀 꿈 같은 얘기 같기도 하지만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 그게 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이제 네. 남북 연합부터 만들자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네. 만약에 EU 같은 네, 네. 연합을 만들자 그러는데 나는 핵무기가 갖고 로 발전되는 하는 그게 또 어렵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핵무기를 빼야 됩니다. 네. 그 핵무기 빼고 북한을 말하자면 절대 그 권력을 뒤집어 엎는다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은 네. 그건 북한이 위협을 받아서 핵무기도 놓치지도 않고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정권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변화를 시켜야죠. 접촉을 독일이 하는 방식 있잖아요. 네. 접촉을 통한 변화다 이게. 네. 계속 교류를 해야죠.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네. 이게 이미 70년을 갈라서 살았는데 네. 이걸 갖다가 7일 동안에 해결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지금 보니까 지금 북한에 제가 이제 가서 보고 느끼고 이랬던 거하고 연결해서 보면 북한의 핵무기를 빼고 저기를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뭐 경제가 살아나게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역설적으로 체제 유지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기죠. 그게 문제죠. 예. 그 체제 유지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자유 맛을 알게 되고 자본의 맛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체제가 깨져야 통일도 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김일성 체제를 유지하게 되면 어떻게 통일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체제 깨져야 된다는 얘기는 먼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개혁 개방하라. 근데요. 김정은이도 알고 북한이 있을 거 그걸 모르냐고 다 알고 알고 있어요. 있잖아요. 네. 내가 국정원장을 할 때요. 네네네. 그때 이제 남북 교류 시작하잖아요. 네. 노동당의 기밀 문서를 하나 입수가 됐어요. 네. 근데 그거는 김정일이가 당원들에게 지시하는 겁니다. 뭐냐? 야, 남쪽 그거 같이 지내는 거 다 이거 가짜야. 말하자면 뭐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내용은 그렇다. 가짜야.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 응?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서 우리는
이걸 우리 체제를 공고화해야 돼. 네. 예? 이 얘기가 나왔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서를 김대중 대통령한테 가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딱 읽어보더니 그래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네. 내가 그렇게 김정일이 이런 문서 안 내려 보내겠냐 이게야. 왜냐? 개혁 개방해서 막 들어오면은 우리가 무너지는데 그런 위기감을 안 느끼겠냐 이게. 네. 당연히 느끼겠냐. 네. 당연히 느끼면 당연히 당원들에게 결속하라고 얘기하면 네. 이게 왜래? 좋은 사인이다. 네. 좋은 신호다. 그 지금 그 이제 북미 회담 뭐 지금 또 다시 뭐 사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지금 그런 그를 보면서 좀 비판적인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역시 트럼프는 미국 편이다 그 생각이 나고, 예, 거기를 미사일 그거를 이제 실험을 안 한다, 발사 안 한다. 그러고 나서부터 트럼프 생각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미사일을 발사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 미국하고는 관련 없다는 식의 어떤 그런 좀 그 계산이 그러나 작동하고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이제 저 이런 문제도 네. 나니까 아주 끔찍한 생각인데 네, 네, 네. 너희들이 정이 이러면 한국하고 일본이 비핵화를 할 수가 없어. 네, 핵무기도 핵무장. 만들 수 있어. 네, 네. 이 얘기를 뭐 트럼프가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키신저도 했고 비건도 네, 했지 네. 않냐 이게. 네, 네, 네. 그건 일종의 야 너 그렇게 안 하면은 이쪽도 할 수 있어. 그래갖고 서로 디터런스를 만들 수가 있다. 예, 예. 이 얘기인데 끔찍하죠. 끔찍하죠. 그런데 어떻게든지 나는 트럼프니까 김정은이를 만나지 오바마는요 한 발짝도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네, 네. 그게 무슨 전략적 인내라고 그러는데 말이 전략적 인내지 사실은 네. 방치한다는 얘기였어요. 네, 응? 그건 무능한 겁니다. 오바마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무능한 대통령으로 나와요. 왜냐 눈치 보느라고 꼼짝도 못했어. 응? 그런데 트럼프니까 그래도 내지르고 그냥 만나고 야 협박도 하고 야 없애라 그러면 내가 잘 살게 해줄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트럼프니까 그 정도 하는 거라고 봐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메시지를 보내면 북한 보고 야 트럼프가 있는 한 너희들이 핵무기 오고 네. 이 경제하고 빠타를 하든 뭘 하든 해라. 다른 대통령 또 되면 너희 그거마저 안 된다. 내가 그걸 정말 무슨 채널에 있었으면 얘기해주고 싶다. 예. 그 지금 일부에서 아주 뭐 극히 일부지만 핵무장론도 나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핵무장을 꼭 하자는 어떤 그런 걸 우리 뭐 정부가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뭐 야당이 됐든 아니면 지금 시민 단체가 됐든 핵무장론을 펼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트럼프가 북한하고 교섭하는데 좀 지렛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아니 조선일보는 그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네, 사설에서 핵무장론을 그냥 이렇게 간접적으로 네, 네, 이렇게 그런데 물론 그러니까 우익들은 그 얘기를 하겠죠. 네. 지금도 할 겁니다. 네. 우리가 네.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할 테니까 그러는데 사실 조금 끔찍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이 핵무장을 네, 하려고 추진했죠. 했던 그 전력이 있어서요. 네. 미국이 엄청나게 감시합니다. 예민하게. 그래서 요만큼이라도 이 뭐예요 프로토늄이라든가 이것을 생산 뭐 실험용이라도 생산 못하게끔 만들고 제철이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굉장히 맞아요 관대하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일본이 핵무장을 하기 때문에 6개월 내에 다 끝났거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시간이 더 걸릴 그런데 적어도 그러려면은 NPT 체제를 우리가 탈퇴해야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면 이게 전반적인 보통 문제가 그가 되지 않나. 네. 그냥 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냥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안 된다 하더라도 좀 일종의 그런- 위험, 예, 저 그걸 한 뭐냐면, 지렛대로 좀 쓸 수 있게 이렇게 카드로. 예, 예. 그건 뭐 할 수가 있겠죠. 네. 뭐 어쨌든 뭐 지금 북미회담 뭐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북한 비핵화 전망은 또 어떻게 보세요? 나는 지금 이제 아직도 저 트럼프의 카드 내놓은 거를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고 네네네. 북한은 받는다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근데 그것이 아마 일차적인 점진적 방식이 아닌가 봐요. 이게 이제 지금 북한은 하나 하면 하나 하고 하나 하면 하는 거 이렇게 계속 하자는 거 아니에요? 네네. 이제 미국은 그러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자. 이게 그게 볼튼 주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볼턴이 이제 물러났으니까 이제 단계를 자른 것이 아니겠는가. 어? 이렇게 추측해요. 내 나름대로 추측해. 그러니까 단계를 1단계는 어디까지다. 네, 하나씩 주고. 그래서 주고받는 것이 어디까지다. 그래 해보자. 그래서 이게 성과가 있으면 또 2단계 어디가 돼. 3단계 어디까지다. 이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비약화다. 근데 이렇게 가려는 어떤 그 프로그램을 제시해 준 게 아닌가. 저도 지금 뭐냐면 무슨 뭐 사실은 현실 이제 닥쳐 있는 위협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뭐 한꺼번에 하면 좋죠. 볼턴에 뭐 톱다운 방식으로 하면 좋지만 제가 볼 땐 뭐 이렇게 단계별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단계별로 북한이 말하자면 개혁 개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쟤들이 달라는 대로 우리가 주면은 저쪽에서 그걸 가지고 또 핵무기 만드는데 못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어쨌든 전략적으로는 오히려 괜찮다. 하루아침에 해결된다는 건 사실은 좀 무리죠. 그래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거기서 뭐 그걸 그렇다고 뭐 완전 늘려주면 안 되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예. 그런 계획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하여간 단계적으로는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 한꺼번에 너희 다 포기해라. 그다음 주겠다. 네. 그럼 그건 리비아 방식이 되잖아요. 그렇죠.